최근 의료진의 번아웃 현상이 심해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료진은 10명 중 7명 꼴이다. 다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퇴사를 하는 간호사도 늘고 있다. 3년차 간호사 A씨는 최근 의료 현장을 떠날지 고민 중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반 동안 혼자 환자 10명씩을 담당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식사는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급식비 정산을 하는 날 카드를 찍으니 밥 먹은 횟수가 이번 달 1회라고 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픈 환자들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화를 내게 일쑤였다. 쉼표 없이 달려온 A씨는 계속 무기력 증세에 시달렸다. A씨는 현재 번아웃 상태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연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받고 입원해 일상생활이 정지된 이들은 애꿎은 간호사에게 화를 풀기도 한다. A씨에게도 식사가 맛이 없다거나 왜 택배를 빨리 갖다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등 환자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A씨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묵묵히 듣고 적당히 흘리는 편이었다. 어느 날 A씨의 동료 간호사 B씨가 환자에 의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하려고 했던 환자를 B씨가 막아서자 강하게 밀친 것이다. A씨는 화가 나 이 환자를 업무 방해, 폭행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다. 평소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지만 때론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집단 속에서 부당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걸 어려워한다. 억울해도 괜히 불씨를 키우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억울함이 쌓여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A씨는 앞으로도 일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A씨는 대체로 근무가 있는 날엔 일에만 집중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쉬는 날로 미뤘고 근무가 끝나면 잠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런데 막상 쉬는 날이 되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다. 일하는 동안 피로가 누적되니 방전 상태로 쉬는 날을 맞았고 보상 심리가 들어 폭식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잔뜩 쇼핑했다. 아니면 온종일 침대에 누워 궁금하지도 않은 SNS 속 소식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인 기분이었다. 평소 방전 상태까지 다다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모두 떨어지고 나면 다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번 에너지가 방전되고 나면 시간이나도 건강한 상태로 여가를 누리기 어렵다.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유튜브를 보는 대신 30분간 요가를 했다. 또 잠시 집 앞 공원에 들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평소 피로가 덜 쌓이도록 나를 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아픈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건네듯 자신을 위한 응급 처방전을 만들었다. 힘든 순간 빠르게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을 적었다. 사소한 스트레스인 위기 1단계부터 더는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 위기 7단계까지 힘든 순간을 총 7단계로 나누고 대응 방법을 고민했다. 처방전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를 들어 2단계에 귀여운 것을 본다라고 적었다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자주 올라오는 인스타 계정 아이디까지 기록해야 한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지하철 안 A씨는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처방전에 따라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했다. 좋아하는 영화 OST를 듣거나 소중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척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A씨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번아웃으로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과연 번아웃을 겪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한다고 한다. 남들도 다 이 정도 힘든 일은 겪을 텐데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지만 번아웃을 느끼는데 자격 같은 건 필요 없다. 나 혹시 번아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를 알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니까.